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전자 인력 구조조정 발표를 했고요. 하반기 긴급 분석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발표한 것들을 분석해 드리고 이 삼성전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리해 드리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 유튜브가 성장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비만 치료제부터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니까요. 이 자료집 꼭 영상 끝까지 보시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주제 삼성전자 인력 구조조정 발표 하반기 긴급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려되는 점 이걸 먼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 얘기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까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제일 많죠. 그래서 보통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다가 한번 꺾이면 당연히 주가도 꺾이는 게 요즘의 흐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 실적 우려감에 따라 삼성전자가 하락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죠. 중국 업체의 물량 공세의 레거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범용 디램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3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창신 메모리 CXMT가 공격적으로 생산 능력을 확장하면서 가격 하락을 부채질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국이 들어오면은 공급 과잉으로 빠지고요. 그럼 시장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신 메모리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노무라 증권이 밝힌 CXMT 생산 능력은 지난해 말 기준 12만 장에서 올해 월 16만 장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연말에는 월 20만 장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디램 글로벌 업계 전체 11% 수준으로 올라오게 되고 약 4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위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다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아무리 4위더라도 뭐 1, 2, 3위를 이기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빠르게 올라온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중국에서 빠르게 올라오니까 우리가 조금 위험한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사실 이 3분기 실적이 왜 우려되냐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이유는 3분기 실적 눌림 이유입니다. 2분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이다라고는 것도 있습니다. 왜 2분기가 좋았나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상반기 중국 매출액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2분기 실적이 참 긍정적으로 나왔고 3분기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거보다 덜 나온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죠. 근데 2분기의 기대치가 컸기 때문에 사실 3분기도 긍정적인 거거든요. 근데 2분기가 왜 잘 나왔냐라고 보니까 중국의 매출액이 2배나 뛰었더라, 작년보다. 미국이 추가적인 반도체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국 기업을 중심으로 AI 개발의 핵심인 HBM을 현재 사재기하고 있더라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던 거보다 훨씬 많이 사면서 사실 매출액이 조금 과대 계상된 감이 없잖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 포스는 중국이 미국의 추가 수출 제한에 대한 두려움에 AI용 칩과 메모리 재고 비축량을 대폭 늘리고 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한테 못 사게 할지 모르고 더 규제를 먹일지 모르니까 일단 산화라고 하는 거죠. 아니, 니들이 만들 수 있다며. 그럼 만들면 되잖아. 중국이 자체적인 반도체 생산 역량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생산량 늘리고. 근데 주요 기술과 공급망의 부족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자립은 어려울 것. 그러니까 당장은 늘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안에 들어가는 고급 반도체, 적히 말하면 차세대 반도체까지는 못 만든다라는 거죠.
"아니 아까 창신 메모리가 만든다 하지 않았습니까? 가능하다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굳이 이렇게 사재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넘어가 보면 이 CXMT 아까 얘기했던 이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입니다. 얘네가 만드는 메모리가 뭐냐면 HBM3도 아니고 그 밑이고요. D램도 DDR5가 아니고 구형 D램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를 사실 많이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차세대 기술력은 안 된다라는 거죠.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가 D램 생산 능력을 4년 새 5배 가까이 증설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생산량은 크게 좀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CXMT가 주력하는 제품은 DDR4로 2012년 상용화된 구형 제품입니다. 물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 얘네 주력 제품이라는 거죠. 얘네들은 DDR5를 못 만든다는 소리예요. 핵심 메모리 반도체인 HBM도 현재 시장의 주류인 HBM3 최근에 8단이냐 12단이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얘네들은 HBM3도 아니고 HBM2를 주로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한참 뒤처진 거를 지금 현재 주된 메모리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저희가 마지막에 얘기를 했던 주요 기술과 공급망의 부족이라는 소리가 뭔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생산 역량은 강화가 됐지만 거기 안에 들어가는 주된 기술력은 아직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빨리 따라간다고 해도 사실 격차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있죠. 수율입니다. 그러니까 10개 만들면 몇 개가 정상품이니 이게 수율이에요. 8개가 정상품이면 80%인 거고 9개가 정상품이면 90%인 거죠. 근데 이 수율 잡는 게 사실 기술력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 들여가지고 한 개 만들었어요 하는 건 사실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10,000개, 100,000 개 만들었을 때 그 수율이 80%, 90% 나오는 기술이 진짜 기술인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CXMT가 구형 제품 물량을 쏟아내다 보니까 제품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제품 가격이 떨어집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D램 가격에서 실제 이 창신 메모리가 쏟아내고 있는 메모리 가격은 떨어지고 창신 메모리가 못 만들고 있는 메모리는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창신 메모리가 우리가 많이 만들게요 했던 제품은 고점 찍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이게 DDR4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DDR5라든가 DDR5 이 신형 이 메모리 반도체 창신해서 못 만드는 것들은 가격대가 상승을 하고요. 가격대가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우상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2023년도 메모리 반도체 가격 눌림목 때인데 다 같이 눌림목하고 올라가다가 중국이 껴들고 나서 하락. 중국이 못 껴드는 곳은 우상향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한 절반 이상,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절반 이상 생산하는 게 DDR5고요. 나머지가 DDR4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인한 피해를 조금은 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DDR5로 모두 몰릴 거기 때문에 사실상 큰 영향이나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한테 잡아먹힌다는 말은 너무 과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중국이 들어간 건 떨어지고 중국이 못 들어간 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쪽에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래서 삼성전자는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삼성전자는 HBM2라기보다는 HBM3, LPDDR5, DDR5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D1A 이상의 공정 비중이 약 40% 수준이고 앞으로 훨씬 늘어납니다. 그래서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7월 말에 이미 3분기 PC D램 고정가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 가격으로 3분기 내내 납품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전분기 대비 8에서 13%가 인상됐고 8월 말 마이크론 PC 업체들과도
3분기 고정가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든 말든 3분기는 고정 가격으로 이미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램이라는 게 가격이 매달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럼 매달 무슨 우리가 회 팔듯이 시가로 계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딱 처음 정할 때 고정 가격을 정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3분기 추정치는 매출액 79조 3천억, 영업이익은 10조 3천억 원으로 컨센서스 매출액 그리고 컨센서스 영업이익이 각각 5에서 그리고 영업이익은 23% 하회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올 전망이라는 거죠. 아니 고정가 협상까지 끝냈는데 왜 안 좋게 나옵니까? 라고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중국 영향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영향 자체는 중국 쪽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건데 그래서 중요한 거 삼성전자가 왜 하락했냐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하회하는데 중국 때문은 아니야 그 첫 번째 우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건 좀 이따가 한 번에 제가 삼성전자 전략 얘기할 때 한 방에 설명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우려감입니다. 삼성전자 테일러시 최소 인력이에요.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에 파견됐던 한국 직원들이 대거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테일러시 공장이 원래 올해 완공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됐죠. 테일러 공장은 4나노와 2나노 공정 양산 예정인데 2나노 수율이 좀처럼 올라오지 않자 일부 인력 철수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조금 미루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연말에는 수주 계약에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보고 그때까지는 일단 테일러 공장을 최소 인력으로만 운영을 하자라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조한 수율과 수주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후퇴를 택한 것으로 풀이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테일러 씨가 빠르게 생산되고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발표했던 게 그건 그냥 사실 그냥 목표치였고 꿈이었다 봐요. 이게 현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저는 이 테일러 씨의 이 공사 단계라든가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듣고 있었는데 이 과정이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어요, 애초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래서 이게 현실로 돌아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둔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둔화가 아니라 현실로 돌아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영향도 주가에 당연히 어느 정도 이번에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거기에 추가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구조조정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 구조조정이 제조라든가 생산 쪽의 구조조정이냐 아니면 다른 인력 구조조정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삼성전자 본사가 전 세계 자회사의 영업 및 마케팅 직원을 약 15%, 행정 직원을 최대 30% 줄이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직이 아니라는 거죠. 제조업 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획은 올해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미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전역에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2023년 말 기준 전체 직원이 26만 7,800명인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근무합니다. 그럼 이 14만 명 중에 30% 줄이라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제조 개발 부분 직원은 냅두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일 중요한 제조 개발이 아니라 영업 마케팅 그 다음에 행정입니다. 그래서 영업 마케팅 직원이 25,000명, 행정 직원이 27,000명입니다. 그래서 영업 마케팅에서 15%, 행정에서 30%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한 7,800명 정도 대략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 마케팅 직원 같은 경우에도 대략 한 본다고 한다면은 한 3,000에서 4,000명 정도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해서 10,000명 정도 아마 잘리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제조 개발 부분 직원은 그대로 유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조조정만 보고 삼성전자가 어려운가 힘든가라고 고민할 수 있는데 사실상 핵심 부서에 집중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구조조정이 되면은 나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인건비가 줄죠. 인건비가 줄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줍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가 줄면은 영업이익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같은 매출인데 인건비가 줄어들면 이익이 늡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 구조조정은 사실 실적 영업이익 성장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 행정직이나 영업 마케팅직에서 이 정도 자르세요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꼭 필요한 사람들을 자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100명이 있다 그러면 100명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100명 중에 분명히 아시겠지만 잉여 인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어도 없어도 회사에 도움이 되지도 안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이슈들, 악재들, 전망들이 전부 다 삼성전자가 비교적 왜 다른 애들은 좀 덜 빠지는데 얘가 조금 더 빠지는 것 같지? 라고 했던 부분에 대한 이유라는 거죠. 아, 삼성전자가 이래서 더 빠진 부분이 있구나. 구조조정도 하고 테일럿이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그 다음에 3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예상치보다 안 나오겠구나라고 한 거구나. 그럼 여기서 아셔야 될 거. 3분기 실적이 왜 생각보다 별로 안 좋을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 영향 떠나서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일단 HBM 수요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거는 공급업체들은 증설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왜 조절하고 있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당장에서는 엄청나게 늘리면 참 좋겠지만 실제로 D램과 HBM D램의 중간에 이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D램 업황은 예상보다 견조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슬슬 온디바이스 AI로 넘어가는 추세다. 10월부터 뭐가 있죠? 예, 애플 인텔리전스가 있죠. 그러니까 애플도 이제 온디바이스 AI로 넘어가는 시기고 실제 삼성전자도 온디바이스 AI 테스트 해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는 시기다. 그게 언제? 올해 말에서 내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고급 HBM 중심의 D램이었다면 앞으로는 이 차세대 D램은 범용 D램이나 모바일용 D램이라든가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거기에 대한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거죠. 성과급 관련 충당금과 제일 중요한 거 반도체 재고평가 손실 환입 규모 축소 등을 고려하면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밑돌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 재고평가 손실 환입입니다. 이게 뭔가요? 우리가 뒤로 잠깐만 돌아갈게요. 뭘 돌아갈 거냐면 D램 가격을 보시면 저점이 언제입니까? 저점을 보시면은 이 지금 줄라이, 어거스트 딱 7월, 8월이 저점이에요. 7월, 8월 언제 2023년 7월, 8월이 저점이고 언제 딱 7, 8월 저점 찍고 그 다음에 반등세가 쭉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보면 이때가 제일 안 좋아요. 이때 이 빠질 때가 제일 안 좋고 이 반등할 때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가격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은 이때가 저점이라는 거는 가격이 이 당시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고 가격이 제일 바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뭐 요 정도 가격에 만들었다, 5달러에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때 내려오면은 지금 뭐 4달러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DDR5는. 그리고 DDR4는 더 낮은 가격인 뭐 실제 뭐 3달러 밑으로 2점 몇 달러에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4달러에 만들었던 거를 이게 2022년도에 만들었다 치면은 이게 2023년도로 넘어오잖아요. 근데 이걸 재고 평가를 해. 그러면 지금 만들면 뭐야? 3달러네? 그럼 재고 평가를 했을 때 4달러짜리가 손해가 나는 거죠. 야, 4달러 아니잖아. 하면서 재고 평가 손실이 잡혀요. 근데 재고 평가 손실이 잡혔는데 여기서 이 손실이 잡혔다가 다시 올라와 24년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다시 4달러가 됐다 칩시다. 매도를 할 때. 내가 판매를 할 때 4달러야. 그럼 다시 내가 3달러의 재고평가 손실 났던 거를 4달러에 판매를 하면은 다시 이 1달러에 대해서 환입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평가 손실이기 때문에 평가로 손실 난 거고 실제 손실 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평가로 손실 났던 걸 판매를 하고 나면은 아 뭐야 평가를 냈을 때 손실이었지만 이거를 다시 내가 4달러에 팔았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가 났던 1달러에 대해서 다시 환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손실로 잡혔던 게 여기서는 수익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대로 3분기부터 있었던 재고평가 손실 환입 규모가 축소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 디램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했으니까 23년 3에서 4분기에. 그러다 보니까 환입 규모가 축소가 되면은 이거는 지금 매출이랑 사실 그렇게 큰 관계가 없습니다. 얼마나 재고가 저점에서 평가 손실을 당했냐 이 차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는 이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좀 밑돌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눌림목이 나올 수 있지만 4분기 영업이익이 중요하겠죠. 13도 1,000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요. 반도체 출하량은 줄어들겠지만 가격 인상 효과가 반영돼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3분기에 살짝 눌림목이 있지만 다시 4분기에 실적이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란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3분기만 우리가 잘 넘기면 되는 분위기지 않느냐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역사적 저점 수준까지 급락했다는 부분이고요. 실제 이 역사적 저점이라는 거는 아니 삼성전자 4만 원, 5만 원 그때도 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6만 4천 원을 저점이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디램 업황에 대한 안도 심리만 나와도 주가는 반등할 수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저점이다 또는 그러니까 최저점이라 볼 수 없겠죠. 저점 부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다가 쭉쭉쭉쭉쭉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 신호의 첫 번째는 자사주 매입이에요. 7월에 급락이 나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었죠. 지난달 검은 월요일 8월 5일입니다. 증시가 하락장을 못 벗어나자 상장회사 주요 임원들이 자사주를 매입했고요. 그 가장 많이 매입한 곳이 삼성전자입니다. 정용준 부사장은 보통주 1000주를 8,100만 원에 사들였고요. 오문욱 부사장도 1000주를 7,910만 원에 매수를, 그리고 한종희 부회장이 자사주 7억 3,900만 원어치를 만주, 그러니까 7만 3천 원에 사신 거죠. 그리고 2022년 3월 2년 6개월 만에 사신 겁니다. 나름 싸게 샀어요. 다른 분들은 좀 더 높게 사셨는데 막 7만 5천 원에 사신 분도 있고 8만 원에 사신 분도 있고 그러죠. 그게 언제냐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한번 쭉 빠졌다가 반등할 때요. 이때였거든요. 이때 이제 많은 분들이 7만 5천 원 막 이 당시에 많이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반등세가 쭉 나왔었는데 이때도 한종희 부회장 뭐 이렇게 안 건드렸죠.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이번에 하락세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최근에 이때쯤 해가지고 이 매수를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손실 중이세요. 자사주 사신 분들 이미 손실 중이고 6만 원대에 사신 분은 없습니다. 그렇구나. 노태문 사장이 5,000주를 3억 4,750만 원에 사들였고요. 그 다음에 박학규 사장이 6,000주를 4억 11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격이 비슷합니다. 7만 원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략 근데 이 박학규 사장님이 좀 싸게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12일이잖아요. 12일에 4억 100만 원을 사셨는데 12일이면 언제입니까? 9월 12일이면 이때죠. 네, 이 당시에 6만 얼마를 주시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최저점 매수를 하셨다. 다른 분들은 다 월 초쯤, 그러니까 요 어딘가 이 어딘가에다가 매수를 하셨고 방금 전에 얘기한 12일에 사신 분만 거의 최저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 규모가 뭐 몇백만 원 또는 몇천만 원 규모가 아닙니다. 얘기했던 대로 억 단위로 막 7억 그 다음에 뭐 3억 4억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사주 매입의 의미는 그래도 지금 많이 저가다 싶으니까 자사주의 매입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것만 보고 우리가 주가가 거의 뭐 저점 부근에 왔다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삼성전자의 PBR입니다.
PBR이 뭡니까? 보통 삼성전자 주가가 바닥이냐 아니냐 판단을 할 때는 뭐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졌냐 이런 걸로 판단하지 않고요. PBR, 적히 말하면 주당 순자산분의 현재가입니다. 그러니까 BPS분의 현재가를 계산을 했을 때 장부 가치 대비 지금이 저평가니 고평가니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왜? BPS가 주당 순자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부 가치보다 지금 가격이 높니 낮니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합니다. 1보다 낮으면 좋다라고 하지만 삼성전자는 1보다 낮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진작에 없다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삼성전자가 이 급락이 나왔을 때 PBR이 어디까지 갔느냐 확인해 보는 겁니다. 실제 보면은 지금 이 회색선이 이 PBR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PBR을 봤을 때 지금 이 오른쪽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이 IT 버블 붕괴 사태가 나왔을 때 대략 1.2 이상이었고요. 1.2 이상. 그다음에 이 구간 라인대가 1.2에서 1 사이. 그다음에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1.2에서 1 사이. 그다음에 이 구간이 이제 1 밑으로 떨어진 구간입니다. 이때가 좀 심하게 빠진 구간이고 제외하고는 다 1.1에서 1.2 사이, 1.1에서 1.2 사이가 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매번 저점은 언제 1.1에서 1.2 사이 정도가 저점 반등, 저점 반등, 저점 반등, 저점 반등, 저점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다. 이게 몇 년입니까?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4년 동안의 평균치예요. 근데 현재 그러면은 PBR이 얼마냐? 이걸 제가 계산을 했고요. 실제 이게 보통 전년 기준으로 계산하는 사람도 많아요. 또 아닌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PBR은 사람마다 계산하는 이 가격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저는 이 PBR을 계산을 언제 했냐면은 2분기 기준으로 했습니다. 2분기 BPS 기준으로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1.17이 나왔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다 어디 1.2에서 1.1 사이에서 저가를 찍고 반등세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지금이 1.17 수준이다. 그렇다는 건 완전 최저점입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가 부근은 맞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흔들흔들 하다가 반등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얼마나 걸릴까요? 반등세가. 이거에 대한 정답은 제가 항상 얘기를 했었던 거죠. 이 삼성전자의 3개월. 이게 뭔 소리냐? 이 삼성전자의 이 10% 이상 급락을 했던 이 통계입니다.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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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2001년, 2008년, 그 2014년입니다. 전부 다 하루 만에 10%가 급락을 했던 이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10%를 하루 만에 빼고 난 다음에 약 3개월이 지났을 때 플러스 상승세가 나오더라. 대략 몇 퍼센트? 22% 가량의 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이 하락 이후에 어느 정도의 저점을 다지고 박스를 만들고 올라갔다가 다시 저점을 깼다가 반등을 하던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입니까? 8월이죠. 8월 초입니다. 그럼 우리가 플러스 3개월을 하면 언제입니까? 11월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4분기까지는 좀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깬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죠.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PBR도 많이 저점이에요. 그럼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는 우리도 마음을 좀 내려놓고 좀 여유롭게 시간을 두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괴로운 거 알고 힘든 거 알죠. 하지만 우리가 모두가 힘을 내고 좀 더 화이팅해서 삼성전자의 미래를 보고 좀 천천히 두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제가 2008년도 그 당시 10월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10%가 빠졌던 하락세를 좀 보면은 이때거든요. 딱 보이죠, 음봉이. 요때가 하루 만에 급락세가 좀 크게 나온 시기입니다. 이때가 이제 하락세가 대략 한 13% 마이너스 14%까지 하루 만에 빠졌어요. 그래서 빠지고 나서 단기간에 올라왔지만 또다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세를 만들어내다가 이게 몇 개월이냐면은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입니다. 그 세 달을 박스권을 만들다가 그 이후에 추세 반등이나 상승세가
천천히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원하는 거는 V자 반등이죠. 당연히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업이고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이고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따라 지수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렇다는 건 이렇게 많은 걸 짊어지고 있는 기업이 단기간에 V자 반등을 만든다는 건 쉽지 않아요.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소화 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 추세적인 반등을 노려보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3분기에 구조적인 실적 하락, 그러니까 예상치 하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재고평가 손실 환입액이 줄어들고 환입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대치만큼 못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4분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을 보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전 얘기하는 게 여전히 저가 구간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박스권을 열어두고 이 박스권 안에서는 계속 위아래로 흔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이 저가 구간이라는 건 어느 누구도 저는 부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여유를 두고 이 박스권을 잘 우리가 버텨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분석이 조금 길었지만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PBR 기준 저가 확인, 그 다음에 통계상 기준 3개월 정도 확인 했고요.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들 실제 반도체에 영향 없고요. 그 다음에 테일러시는 너무 꿈이 컸던 거고 현실 직시를 했다 보는 게 맞습니다. 중국 반도체는 실질적으로 우리 첨단 반도체는 영향이 없고요. 3분기는 실적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재고 평가 손실에 대한 환입에 대한 부분이 줄면서 예상치보다 떨어진 거다. 4분기는 회복 전망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우리 박스권 잘 버티면서 시간을 좀 두고 같이 여유를 가지고 힘을 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10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저희가 이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저희가 무료로 나눠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이거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도 좀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개인정보 적어야 되나요? 전혀 적을 필요 없고요. 적을 대도 없어요.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아까 얘기했던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제약바이오, HBM, EUV,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온디바이스 AI, 로봇 총정리 자료집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100% 무료니까요. 믿져야 본전이고요. 여러분들이 어플 들어오실 때 뭐 이메일 적어야 되잖아요. 이메일은 개인정보 아닙니까? 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메일은 그냥 여러분들 로그인할 때 쓰라고 적는 거지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름이랑 이메일이랑 비밀번호 적으면 가입이 되거든요.
근데 이메일을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식별해서 로그인하려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메일 가지고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입장하시고 로그인 하실 때 쓰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얼 추천주에서는 저희가 13일, 10일, 11일, 10일, 9일 무료로 저희가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 해외 증시, 국내 증시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매일 무료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동안 100% 무료로 운영할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무료로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